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았죠? 그럼 자, 진시황의 통일까지, 춘추 전국시대 진시황의 통일까지 쭉 갈 수 있는 이 역사적 원동력, 이 힘의 근원은 뭐였어요? 철기죠, 철기. 우리가 인문적 통찰을 한다 하는 건 뭐냐? 철기가 발명되는 것을 보고 진시황의 등장까지 빛의 속도로 아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통찰력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나라를 망해먹을 정도의 미모를 가졌어요. 이왕이 포사 즐겁게 해준다고 장난으로 봉합부를 자주 올렸어요. 봉합부를 올렸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진시황의 통일이죠. 그 다음에 정치 구조로 가보죠. 철기가 발명되고 나서 소인이 군자를 타도해버렸듯이 정치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 구조는 서주시대까지 안정적인 이분 구도 속에서는 천자는 지배하고 제후는 지배받았죠. 그렇죠. 그랬는데 계급적으로 소인들이 힘을 얻듯이 제후들 사이에서도 제후와 천자 관계에서도 제후가 힘을 얻게 돼요. 논어에 보면은 8일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논어 8일편에 보면은 공자가 어디를 가다가 개시성을 가진 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가 8일무를 추고 있어요. 8일무라는 건 뭐냐면은 8명이, 아니, 8명이 아니라 가로로 8줄, 세로로 8줄 대호를 맞추어서 추는 춤. 이게 8일무예요. 일은 11자고, 8일, 8줄로 쓴 거야. 그러면은 몇 명이 동원되는 춤입니까? 64명이에요? 65명이에요? 64명이에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64명이죠. 그런데 이 천자와 제후의 이 지배 피지배 구조가 엄격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정해졌죠. 규정이 있죠. 천자는 8일무를 누려요. 천자 밑에 제후는 6일무를 누려요. 6일무는 몇 명이 춥니까? 32명. 아니 36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부는 4일무를 쳐요. 4일무를 즐겨. 4일무는 몇 명이죠? 16명. 그 다음 그 밑에 사들, 4계급은 2일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일무가 뭐예요? 2일무가 4명이죠. 그런데 천자, 제후, 그 밑에 있는 대부가, 그러니까 4일무를 누려야 될 대부가 8일무를 누리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밀이죠, 이건.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대부가 8일무 추는 것을 내가 보고 참았는데 더 이상 뭘 못 참을 수 있겠느냐. 내가 저것을 참을 수 있다면 뭘 못 참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걸 보면 어때요? 이미 천자와 제후 사이의 계급 지배 피지배 구도가 균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천자 제후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대부가 천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서주에서 동주로 나눴죠. 동주에서는 춘추와 전국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서주에서 동주로 나뉠 때 서주의 마지막 왕이 유왕이에요. 그 다음에 동주의 첫 왕이 평왕입니다. 유왕 때까지는 수도가 호경이었고 평왕이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제 낙양으로 옮기죠. 그런데 마지막 유왕한테는 유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포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해먹을 정도의 미모를 가졌어요. 그걸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죠. 포사예요. 저 정도면 그렇게 되나요? 근데 이 포사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포사가 계속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뭐 이렇게 재미있어 하질 않아. 그러니까 유황이 어떻게 하면 포사를 즐겁게 해줄까? 이궁이 해도 다 웃질 않아. 그러니까 포사한테 우습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짜다가 어느 날 포사가 웃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봉화불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봉화를 올리면은 이 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후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제후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거짓으로 이왕이 봉화불을 올려요. 거짓으로 봉화불을 막 올리면은 제후들이 막 허겁지겁 왔다가 이제 유황이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제후들이 그냥 이렇게 허둥지둥 돌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 포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왕이 포사 즐겁게 해준다고 장난으로 봉화불을 자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후들은 자주 헛걸음을 하고 포사는 자주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건흉족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봉화불 올렸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이제 유황도 죽고 포사도 죽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포사는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 이야기가 유황의 그런 장난만을 반영하는 것이냐, 그 안에 그때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냐. 이제는 천자가 불러도 어쩔 때는 자기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안 올 때도 있었다면 안 올 수도 있게 됐다. 만약에 천자와 제후 관계가 엄격한 지배 피지배 관계로 유지되어 있다면 유황이 1000번을 불러도 제후들은 1000번의 헛걸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 해보고 이제 안 가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천자와 제후 사이의 균열이 깨지고 제후들의 힘은 점점 커져요. 소인들의 힘이 커지듯이. 그 다음에 뭐예요? 천자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시대에 이르면은 천자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천자가 이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헛개비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뭐만 남아요? 제후국들만 남게 되는 거죠. 제후국들만 남게 되면은 나라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1000개였다는 사람도